네, 안녕하십니까. 춤진기 13기 화요일 분반 가업 5번째를 기획한 키고잉팀의 발표자 박명은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는 다음의 목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의 가업은 전력 설비를 활용한 미관 개선 및 특화마을 개발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 설비를 특정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 극심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경관 훼손이 꼽힙니다. 도심 지역의 송전탑의 경우 지중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지중화는 가공선로에 대비해서 최대 비용이 10배에 이르기 때문에 시골 외곽 지역의 송전탑까지 지중화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송전탑의 경관 훼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한전에서는 환경조화형 송전 철탑을 개발했습니다. 환경조화형 송전 철탑이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의 형태를 가진 철탑으로 사람들에게 이 환경조화형 송전 철탑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100명의 응답자에게 물어봤을 때 총 94%가 이를 모른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민원이 많은 일부의 지역에만 이 철탑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한전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방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지도는 전력 개통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송전탑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이나 또는 도심과 먼 외곽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둘 중에서도 시골 외곽 마을을 저희의 미관 개선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송전탑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진 기장의 월평마을에도 방문해 보았는데요. 기장 월평마을을 방문해 보았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근처나 마을의 입구까지도 송전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마을 이외에도 여러 외곽 마을을 살펴보았을 때 송전탑이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마을 가까이에 내려와 있는 송전탑을 미관 개선하고 송전탑이 저희의 생활권에서도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송전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 이름을 소개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밤이 빛나는 철탑마을로 놀러오세요입니다.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송전탑의 미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송전탑의 직접적인 미관 개선이 5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관광마을 등을 개발하거나 SNS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기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방안은 송전탑의 아래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의 개선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신안의 퍼플섬 아래에 조성된 하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철탑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철탑이 사실은 배전 철탑임에도 일반 시민들은 송전탑과 배전탑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미관이 예쁜 철탑을 관광의 요소로 인식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례에서 착안하여 송전탑의 아래에 화단을 조성하여 좀 더 예쁘게 미관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신안 퍼플섬의 배선 철탑의 경우 송전탑과는 설치되는 지역과 규모의 차이가 나기에 송전탑의 아래에는 화단이 잘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송전탑 아래에 화단이 있는 예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영국이나 잉글랜드, 프랑스 등에서 송전탑 아래에 화단이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은 송전탑에 스테인 글라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제 독일에서 대학생 3명이 송전탑에 아크릴 글라스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송전탑을 예술적으로 승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송전탑에 다양한 색상의 아크릴 글라스를 설치를 하고 낮에는 햇빛에 반짝이고 밤에는 철탑의 하단에 조명을 설치하여
송전탑의 스테인글라스를 비추는 방식으로 철탑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양천에 있는 자원해수시설입니다. 이는 조명을 활용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킨 사례입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송전탑의 조명과 하단에 접목한 사진을 설문조사에 제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해 보았는데 기존 송전탑에 비해서 미관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4%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은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축물의 외벽에 조명을 설치하여 미디어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실제 미디어 파사드가 적용된 동백대교의 일부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앞서 제시드린 방안은 기존에 나와 있는 방안에서 저희가 발전을 시킨 것이라면 이것은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인데 송전탑의 이 미디어 파사드를 어떻게 실현시키지에 대한 상세 방안입니다. 송전탑의 하단부에 바람의 저항과 무게의 하중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갈빗대 형상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과 경량화를 고려한 알루미늄 합금을 그 갈빗대 형상의 재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볼트와 너트의 체결 방식을 이용해서 기존의 송전탑에 갈빗대 20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 각각의 발광 다이오드를 50개씩 설치하여 약 1000개의 LED 조명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송전탑에 미디어 파사드를 적용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첫 번째 목표에서 더 나아가 송전탑을 아름답게 꾸민 마을에 철탑 테마 특화 마을을 조성하고 이 마을의 관광화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설문조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2024 관광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포인트 여행이 최신의 트렌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여행이란 이를테면 빵집 투어와 같이 한 가지의 목적과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또한 다음의 설문조사에서 숨겨진 국내 여행지를 찾아 방문하는 것이나 낯선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 컨텐츠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철탑 테마 특화 마을을 특별한 국내 여행지로서 외부인들에게 알리고 또한 송전탑이 마을의 경관과 어우러져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이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희 특화 마을을 관광하는 방안으로 벽화 마을 및 포토존 조성이 있습니다. 마을의 벽에 송전탑과 경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벽화를 그려 마을을 꾸밀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앞서 제시한 미각 개선을 한 송전탑 근처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여기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저희의 마을을 더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화 마을을 마케팅하는 방안으로 송전탑 포토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SNS 이벤트를 통해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을을 거니며 일상 속에서 송전탑의 아름다운 경관을 발견했을 때 이를 사진으로 찍고 바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파사드와 조명이 접목된 미관 개선 송전탑으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야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주민분들의 치안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별 예상 비용입니다. 다음의 비용은 예상 취임으로 실제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각 송전탑 한 개씩의 화단을 조성하고 스테인글라스와 미디어 파사드를 접목하고 벽화마을을 조성하였을 때의 총 합산 비용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프로젝트로 송전탑의 미관 개선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 마을이 관광화가 성공하였을 때 사람들이 송전탑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반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2개를 드셨는데 고학청심환 2개를 먹어야 되네. 네, 시대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송전 철탑 이번에 이 조사를 하시면서 철탑 경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예사롭게 아니면은 보기 싫었던 철탑이 굉장히 유심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송변장 건설단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는 송변장 그 철탑이 굉장히 좀 미관해진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그 철탑이 하나 설치되기 위해서 그 굉장한 비용도 그렇지만 그 한전한부 지자체하고 마을 주민들의 합의로 이뤄낸 겨우겨우 이제 신기된 그 철탑, 소중한 철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그 철탑을 그냥 흉물스럽게만 보시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저기에 들어가 있었나 아주 좀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셀가이드 추진 배경에서 도심도 있고 외곽도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외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미관이 거슬리는 거는 도심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외곽에 있으면 뭐 물론 지나가는 분들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심에 떡하니 있거나 그러면 생각보다 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좀 거슬릴 것 같은데 먼저 외곽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드릴까요? 저희가 지난 중간 발표회에서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질문이 사실 송전철탑은 한이나 외곽 쪽에서 많이 설치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찾아본 결과 앵글 철탑 이런 것들은 마을 쪽에 154km짜리가 외곽 마을 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런 미당개선이나 화단이나 분양 같은 건 도심에도 하면 당연히 미당개선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외곽 마을에 설치된 것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좀 개선한 걸 설치해서 주민분들이 좀 흉물적으로 들어서는 것에 반감을 좀 줄이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 특화마을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송전 배전 철탑 구분을 일반 시민들은 못한다. 저도 일반 시민인데 이게 차이가 뭡니까? 그건 제가 봤을 그냥 알고가야 될 것 같아요. 때 송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이송하는 똑같은 전기인데 전압이 좀 높습니다. 15만 4천이나 뭐 34만 5천 볼트고 그 도심에 있는 우리 눈에 안 띄는 건물 형태에 있는 변전소에서 각 가정이나 공장에 직접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공급해 주는 걸 배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전에 있는 사람들은 송전과 배전을 전압으로 구분합니다. 배전이라 하면은 22,900볼트를 사용하고 그 밑으로 380볼트, 220볼트 사용하는 게 배전이 들어가고요. 15만 4,000볼트 이상의 전압들은 다 송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철탑은 같은 철탑을 쓰는데 송전과 배전을 구분하는 것은 전압을 통해서 10,000볼트에 에다가 1개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다가 10장 걸려있다. 그러면 22,900볼트니까 배전이고 10장 정도 걸려있다. 그러면 15만 정도 걸리니까 이거 송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탑의 어떤 형태가 배전이나 송전이 아니고 걸리는 전압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배전이나 송전이 있습니다. 여기 미디어 파사드라고 여기만 알루미늄 합금 볼트 너트 돼 있는데 이런 걸 설치해도 실제 철탑의 기능이나 어떤 성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무슨 재질로 사용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철탑은 그냥 보기에는 결구가 굉장히 간단한 결구인 것 같지만 그 결구 하나하나가 바람의 영향을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사를 할 때는 장력에 의해서 전선을 당기고 지탱하는 걸 주로 하지만 마지막 그 최대 응력의 최대점은 바람입니다. 결국 태풍이죠. 태풍의 철탑이 넘어지지 않도록 견디게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 파사드가 얼마나 바람의 면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사이에 구멍을 뚫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면이 일정한 면을 가지면 그건 철탑 수리할 때 응력 계산을 다 들어가야 돼요. 부장님 진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능력 계산 이런 것까지 우리 대학생들이 그거를 왜냐면 이 글라스 이거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바람이 불면 이게 그 바람에 넘어갈 확률이 그 바람 힘에 의해서 철탑에 가해진 힘이 대단할 거거든요. 아니면 글라스가 깨지던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럼 철탑을 보강할 때 우리 한전은 그럼 또 그 보강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특별히 궁금한 그냥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전이 고민할 거죠. 이렇게 이쁘게 꾸미면 좀 나아질 거예요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만으로 좀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아까 추진 배경에 보면은 디자인이 좀 기존에 있는 형식하고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적용해서 지금 일부는 사용을 하려고 지금 서른들이 있고 그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앵글을 알고 계시던데 이거는 파이프입니다. 폴입니다. 폴로 하면은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앵글로 하면은 디자인이 좀 제약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앵글로 할 때는 산에다가 할 때는 앵글이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폴로 가는 거는 평지나 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산속에는 운반에 문제가 있고 또 조립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기계를 못 쓰고 사람의 힘으로 조립하려면은 조류가 새 집을 지을 때처럼 가닥가닥 나무 가닥 한 개를 하나씩 얹어서 짓잖아요. 그게 바로 철탑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아주 높은 곳에도 철탑을 지을 수 있는 게 그 단위 중량을 쪼개 작게 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줄이면은 어느 곳에도 다 설치할 수 있고 이것처럼 볼은 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있어야 설치가 돼요. 또 이거는 그 공법으로 말하면 철탑은 밑에서부터 지어 올라가고요. 얘는 위에서부터 넓혀야 돼요. 하나씩 위에서부터 얹는 거죠. 넓자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